일단 인증부터 드리면은 저는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채권 합쳐서 2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 합치면 20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돈을 언제부터 모았냐면 2021년부터 모았어요. 지금이 2025년이니까 한 4년 만에 이 정도 모았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제가 4년 전에 작성했던 인생 계획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한 5년 정도 직장 다니면서 1억 5천 정도 모아서 결혼을 하자라고 계획을 했었어요, 실제로. 근데 아무리 긍정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1억 5천을 5년 만에 모으는 거는 직장인 월급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모으는 거를 집중하지 말고 조금 더 벌어볼까 해서 월에 50 정도 더 버는 일을 찾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벌었냐면 전부 다 온라인에서 벌었어요. 저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사업, 투자면 투자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거를 해봤거든요. 그중에 성공한 것도 있지만 당연히 실패한 게 더 많습니다. 제가 직접 겪어본 경험을 토대로 어떤 능력들이 필요했고 얼마나 돈이 들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이 비교적 돈 벌기가 쉬운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랬던 것처럼 온라인으로 돈 버는 방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쪽이 취미라서 가끔 찾아보긴 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막상 영상들 보면은 진짜 도움될 만한 영상을 찾는 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상 아무리 봐도 제대로 된 시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냥 제가 스타트 끊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워드프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2021년도 여름에 워드프레스를 시작을 했었고 이게 쉽게 말하면은 내 사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내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글도 쓰고 해서 사람들도 좀 많이 방문하게 하고 약간 블로그 키우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저는 좀 특이하게 영어 독자를 대상으로 사이트를 만들었었어요. 왜냐면 한글로만 쓰면은 한국인밖에 못 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써서 여러 나라의 트래픽을 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어로 진행을 했었고 거기에 이제 수익화 구조는 제휴 마케팅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쿠팡 파트너스 링크 같은 거 걸어놓고 그거 통해서 결제를 하면은 이제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 건데 저는 이제 영어 독자 대상이었으니까 아마존 어필리에이트 링크를 걸어놨었습니다. 제가 주제로 삼은 거는 DNA 키트라는 물건이었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생소하실 건데 외국에서는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고 조금 괜찮은 주제였어요. 왜냐면 객단가도 높아요. 그래서 제 링크 타고 들어가서 결제를 하시면 하나당 몇만 원씩 남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제가 그걸 주제로 선택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작가를 고용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분 고용을 하고 이제 AI 툴로 글쓰기를 좀 속도를 조금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했었는데 난이도부터 보자면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해요. 제가 해본 온라인 사업 중에는 이게 왜냐면 배경 지식이 되게 많아야 돼요. 워드프레스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구글 SEO라든지 아니면 뭐 AI 툴이라든지 제휴 마케팅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시작하기에는 정말 많이 어렵다. 이게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작가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3분 고용했을 때 한 200만 원씩은 제가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에 200만 원씩 어느 정도 진행을 했냐?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이 났냐? 이거 통해서는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을 했는데도 아직 한참 부족하더라고요. 이거를 진행을 하시려면 이제 영어가 당연히 되셔야 되고 그리고 고정 수입이 어느 정도 있으셔야 유지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 이런 건 안 쓰려고 그랬어요. 어차피 온라인인데 컴퓨터 활용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얘는 좀 달라요. 얘는 진짜로 조금 잘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수익형 유튜브예요. 진짜 돈만 보고 시작하는 수익형 유튜브인데 저는 수익형 유튜브를 지금 보고 계신 이 채널도 수익형 유튜브지만 이거 말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에서 잘 나가는 영상을 이제 번역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이제 수입을 해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의 유튜브 채널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거는 2023년 1월쯤에 했었던 것 같고 구독자는 한 2만 명으로 3개월 만에 2만 명 정도 찍을 정도로 정말 잘 됐어요. 근데 이거는 단점이 뭐였냐면 일단은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게 누군가를 고용해서 하고 싶지만 그러면은 제가 만들고 싶은 영상의 느낌이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번역하고 제가 편집해서 제가 올리기 때문에 성장이 빠르더라도 조금 시간적인 부담이 많이 된다. 그리고 수익화까지가 시간이 되게 많이 오래 걸린다라는 게 단점이었어요. 제 개인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걸 그만두기는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수익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10만 구독은 가지고 간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익화 모델을 여러 가지 중에 결정을 해서 하면 되는 건데 거기까지 가려면 최소 1년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1년 동안 제가 무급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 구독자가 2만 명, 5만 명, 10만 명이면은 무급으로 일하는 게 아니지 않냐? 유튜브 광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광고 수익이 발생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애초에 원창작자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때문에 이게 돈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생각보다 유튜버들은 유튜브 자체로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 정말 큰 구독자를 가진 게 아니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연결되는 게 이거를 제 굿즈를 사세요. 아니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제가 했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2만 명으로는 택도 없는 그런 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익화는 좀 되지 않는 편이었다. 그래서 별점을 보자면 난이도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이전 워드프레스에 비하면 나쁘지 않은 편이긴 한데 개인적인 좀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개인마다 좀 편차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영상 편집을 할 줄 아셔야 좀 시작을 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병행 수입, 재고 사입입니다. 온라인에서 물건 파는 거죠. 뭐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 물건을 파는 건데 제가 팔아본 물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돈이 되는 물건도 있고 안 되는 물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재고가 안 남는 물건도 있었고 재고가 남는 물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팔아내지 못했다는 의미죠. 그래서 병행 수입 또는 재고 사입 기준으로 제가 토탈했을 때 돈을 벌었냐 잃었냐를 따져보면 잃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입을 했었던 물건은 컵인데 지금 영상 보시면은 이게 검수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사진 하나 찍은 거고 그리고 미용실 거울도 수입해서 많이 팔았었습니다. 실제로 미용실에 많이 납품도 했고요. 이렇게 재고를 쌓아놓고 팔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처음에 큰 목돈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재고의 리스크가 좀 있잖아요. 이거를 사람들이 다 사가지 않으면 내가 다 써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좀 그런 리스크 테이킹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난이도를 보자면은 이거는 쉬워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가 팔고 싶은 거를 찾아서 시장에서 고객들이 필요할 만한 물건을 찾아서 그냥 사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 수입 과정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알려줄 만한 그런 국가기관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고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 가지고 오는 데까지가 이미 제가 결제를 받고 나서 수입할 물건을 사오는 게 아니라 수입을 해온 다음에 결제를 받는 구조라서 먼저 조금 목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남는 경우에는 40-50% 남고 안 남는 경우에는 뭐 한 20-30% 남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한 능력은 뭐 목돈이 당연히 있어야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재고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은 이 사업은 영위를 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수출입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잠깐 넣어봤어요. 간단하게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거는 자본 투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제 돈이 최소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들어가고 물론 품목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팔고 있던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객단가가 뭐 10,000원도 안 됐어요. 근데도 수천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개인이 조금 진짜 택배박스 해가지고 그런 걸 수출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카테고리랑은 매칭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하는 수출은 진짜 팔레트 단위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온라인에서도 팔고 오프라인에서 팔고 그런 수출을 말씀드리는 거라 난이도도 난이도고 자본 투입도 많기 때문에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랑은 조금 상관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잠깐 짚고 넘어갔고요. 다음은 이제 구매 대행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 구매 대행이기도 하고 이거는 실패를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보고 계신 게 제가 구매 대행 시작하고 첫 달에 낸 매출 기록이고요. 그 이후에 매출도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시작해서 이 정도 매출을 냈기 때문에 난이도는 절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매출도 첫 달부터 곧잘 나왔고요. 자본 투입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별을 하나를 해놨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사실 돈이 없어도 시작이 가능합니다. 내가 먼저 물건을 팔고 그 다음에 고객이 결제한 거를 보고 나서 이제 내 돈을 넣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고객이 10만 원을 결제했다. 그러면 나는 한 5만 원 들여서 물건을 사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만 원을 나중에 내가 정산을 받는 그런 구조인데 수익은 당연히 엄청나진 않아요. 어떤 물건을 구매 대행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한데 마진율이 한 20% 받으면 진짜 잘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매 대행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최소 자본만 있으면 시작을 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배우는 것도 어렵지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명품 유통, 리셀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구매 대행이랑 비슷해요. 오히려 조금 더 낮을 수도 있는데 자본이 조금 들어갑니다. 왜냐면 지금 보고 계신 게 제가 판매를 했던 판매 내역이에요. 명품들이죠. 지금 보시면 320만 원도 있고 310만 원도 있는데 이게 판매 가격이고 제가 사올 때는 한 200만 원 언저리에서 사왔어요. 그러면 200만 원은 있어야 이 상품을 판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익도 조금 더 나은 게 매출의 단위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사실 명품 유통한다고 하면서 월에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파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나라가 특히 명품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저는 괜찮은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능력 같은 경우는 조금 목돈이 필요하겠죠. 못해도 한 200-300만 원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는 리셀 준비했습니다. 리셀은 뭐냐면 이것도 판매 내역으로 보여드리면 별걸 다 팔아요. 뭐 샴푸도 팔고 콜라도 팔고 다 파는데 10,000원에 사서 20,000원에 팔고 17,000원에 사서 36,000원에 팔고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차익을 조금 남기는 그런 걸 리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사실 구매 대행보다는 복잡하지 않아서 이것도 난이도는 낮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본 투입도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수익도 높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워낙에 쉽고 돈도 안 들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가격 경쟁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자본이 필요하다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별점을 쭉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스크린샷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끝나면 아쉬우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루트를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처음 시작했던 게 구매 대행이거든요.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해서 뭐 병행 수입도 해보고 수익형 유튜브도 해보고 명품 유통도 하고 리셀도
했다가 이것도 하고 돈 좀 벌어가지고 수출도 하고 이런 루트로 갔었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초보자가 시작을 하기에 재고를 두거나 아니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일단은 자본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 위주로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시작을 하되 이 중에 하나라도 수익화가 된다면 다음 거 뭐 내가 명품 유통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엔 구매대행 도전해보고 여기에서 나온 돈으로만 구매대행 도전해보고 아 이거 안 돼? 그럼 리셀 도전해보고 됐다 그러면은 또 돈을 모아서 병행 수입도 해보고 유튜브도 해보고 워드프레스도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에 먼저 캐시플로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른 것들로 넓혀 나가시는 게 이제 초보자분들한테는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제 제 생각과 동의를 하신다면 이 뒤에 나올 내용들을 끝까지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셋 중에 하나를 시작하더라도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를 드릴 겁니다. 묶어서 효율적으로 시작하는 방법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 가지가 메커니즘을 공유합니다. 그냥 이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골라서 하시면 돼요. 하나를 배워가지고. 그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이 세 가지는 특정 사이트를 하나를 찾습니다. 뭔가 상품이 들어있는 사이트를 찾아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상품을 가져와. 그 상품의 제목, 가격, 사진, 상세 페이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올리는 거예요. 네이버, 쿠팡, 11번가 같은 오픈마켓에다가 그 상품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이 올라가면 상품이 전시가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볼 거예요. 그래서 고객 중 한 명이 이거를 사게 됩니다. 이 산 가격에 주문을 가지고 내가 주문이 들어왔네 하고 이걸 보고 내가 상품을 가져왔던 그 사이트에다가 주문을 넣어서 고객한테 배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 개의 공통점입니다. 다 똑같아요.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고 명품 유통도 마찬가지고 리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순환하는 이 방법만 배우면 이 세 개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트라이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개를 하려면 뭐만 알면 된다? 이 사이클을 움직이는 방법. 처음엔 뭐였어요? 이 상품을 가지고 오는 방법. 두 번째는요? 상품을 올리는 방법. 세 번째는요? 상품 주문 들어온 거를 내가 확인하는 방법. 요 정도만 아셔도 이 세 개는 다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세 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은 첫 번째로 뭘 아셔야 되냐면 더망고라는 프로그램을 아셔야 돼요. 더망고라고 구글에다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뜹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이렇게 막 글이 많아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아까 전에 저희가 봤던 그 사이클 있죠? 여기에서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로그인하고 서비스 이용 내역 들어가면은 저는 이 프로그램을 21년도 4월부터 썼어요. 제가 이거 결제한 내역이거든요. 쭉 보이시죠? 제가 첫 결제일 2021년 4월 13일. 온라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고 아시는 분들은 이것만 써요. 기능도 워낙에 많고 다양하고 그리고 저렴한 게 업계 최저 수준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순위로 하셔야 될 게 일단 더망고를 익숙하게 배우는 거예요. 더망고를 어떻게 배워요? 그러면 유튜브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린치핀 더망고 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맨 위에 요 영상이 나올 거예요. 아니면 여기 들어가서 찾으셔도 되고요. 이 영상 보시면 추가 업그레이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방법을 정리해둔 영상 30분짜리가 있고 이 영상만 보시고 시작하셔도 충분히 무리 없이 진행 가능하니까 마음을 먹으셨다면 바로 실천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시작하는 건 어렵지만 해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지금의 선택이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물론 저도 아직 한참 많이 부족하지만 2020년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저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의 도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린치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